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이제 임금 받으시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임금명세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임금이 어떻게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받는다. 왜 100만 원인 건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게끔 법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100만 원인데 뭐 시간의 수당 30, 무리뭉실하게 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시간의 수당이 30만 원인지 통상 임금이 얼마고 너가 시간의 근로가 몇 시간이고 그거 이게 두 개 곱해서 1.5 곱하니까 30이더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게끔 법이 바뀌었다. 저 법이 왜 들어왔을까요? 법이 왜 들어왔을까요? 저 임금대장은 회사에서 반드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서류입니다. 3년간 무조건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회사가 보관을 잘 안 하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왜 안 만들까요? 왜 안 만들까요? 왜? 가지고 있어서 회사한테 유리할 게 있다 없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카이 같은 임금 사건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자료가 다 없습니다. 그렇죠? 2년 전, 3년 전 자료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 조금 좋으신 회사들은 PDF 파일로 해서 다 메일로 꽂아주지만 그것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종이로 주거나 이러면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금 사건 하려고 봤더니 이분들이, 근로자분들이 내 임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통장에 찍힌 돈은 이거저거 다 공제되고 그냥 총액만 찍히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어떤 금액을 어떻게 못 받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실제 법원에서 임금 소송하게 되면 내가 얼마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입증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회사가 법을 위반해서 임금대장을 안 만들고 보관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은 근로자가 지는 겁니다. 그거 막으려고 이 법이 들어온 겁니다. 이 법 만들어질 때 노총에서도 의견 개진해서 법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로명세서 교부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이 이 내에 지금 100만 원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해당 방법, 공제 내역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교재에 있고 문자 메시지, SNS 이런 걸로 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자, PDF 파일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저희들 자기가 로그인해서 조회해보도록 그렇게 그것도 똑같은 거죠. 언제까지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임금명세서 교부 잘 안 하시는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임금명세서 교부 안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로기준법 어떻게 되어 있다? 사용자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행하도록 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 노동부에서 만든 안은 이런 거죠. 임금명세서 교부 자체를 안 하면 1회에 30, 두 번째 안 했을 땐 50, 세 번째 안 했을 땐 100 했는데 조금 틀리겠다, 잘못했다 그러면 20, 30, 50입니다. 요거 근로자 한 명당이에요. 근로자 한 명당입니다. 우리 회사가 좀 큰 회사다 그러면 저 금액이 꽤 커지겠죠. 그렇죠? 요거 지금 만약에 회사가 잘 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시면 지금 당장 회사를 압박하셔야겠습니까? 저희가 임금 교섭이나 이런 거 하다가 뭐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네, 잘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위반했을 때 노동청이나 이런 데서 좀 관대하게 봐주고 빨리 시정하라고 하고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작년보다 올랐다?
요거 뭐 다 한 번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될 거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이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다 전면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인 미만은 적용 안 됩니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이 된다. 네, 5월 19일부터. 네, 됩니다. 지금까지 성희롱 당하시거나 이렇게 문제 있으시면 회사 자체에서 문제 제기하시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직장 내 괴롭힘 말고요. 저런 노동위원회에 별도로 구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들어왔다.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들어왔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그만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준비한 내용은 노조법의 약간 일반적인 내용들 담아 놓은 것인데, 요거 사실 요 자체만으로도 3시간 정도의 분량은 됩니다. 더 줄여놓은 거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따로 뭐 말씀드릴 거는 없고, 그냥 요것만 조금 보고 가시죠. 저희 여기 보시면 노동조합에서 법률원한테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뭐 그냥 다 교양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암기하실 내용도 아니고요. 우리 노동조합에 규약 있습니다. 그렇죠? 규약, 그렇죠? 규약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동조합에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노동조합 뜻이 뭐, 규약 뜻이 뭐예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신 경우들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회사랑 또는 노동조합 내에서 다툼이 있는데 이 지금 규약의 뜻이 뭐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 뜻은 이겁니다 말씀해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도 뭐라고 보냐면 또는 행정청에서도 노동청에서도 이 규약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그 노동조합,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 위원장한테 해석 권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한테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위법하거나 너무 부당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뜻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총회 개최 관련해서 그 규정 같은 거 좀 보시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그 교재에는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총회에서 어떤 의결을 할 때 의결 종족수가 있습니다. 제적조합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 이런 것들. 어떤 조항들은 어떤 조항들을 의결하고자 하실 때에는 과반수 참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갖추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지키셔야 될까요? 안 지키셔야 될까요? 지켜야 돼. 저희한테 오실 때는 저거 지키셔서 오실까요? 안 지키셔서 오실까요? 이거 안 지키셔서 오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다 사이 좋고 저희가 다 지금 원팀일 때에는 그냥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해야 되는데 거수해서 의견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국장한테 판공비 지급하도록 규약을 개정하면서 그냥 거수로 이렇게 하셨어요. 거수로. 근데 이제 한 7년 정도 뒤에 반대파가 당선이 된 거죠. 야, 너 규약 7년 전쯤에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바꿔간 것 같은데 돈 받아갔는데, 손 바꿔서 이거 손 들고 하는 거 규약 개정하는 거 위법이잖아. 법에서 정한 요건 못 갖췄으니까는 그 행위는 안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너는 규약이 안 바뀌었는데 가져갔네 돈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넌 돈 가져갔네. 부당이득이네. 반환해야지 7년치. 부당이득 반환금 10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겠죠, 그렇죠? 저희한테 보통 오실 때는 이런 식으로 오세요. 처음에 좋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에는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무슨 일들이 생길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웬만하시면 여기서 보이시는 뭐 숫자와 관련된 직접 비밀, 뭐 무기명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십사. 여기 대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노동조합 설립되신 지 얼마 안 되시면 대의원들 선출하시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명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럼 그 지명한 대의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 그 의사결정이 그 대의원들은 우선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습니다. 신기루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저분들이 의사결정한 것들 다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줄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 잘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실 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결정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 삼성화재 노동조합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노총법률원에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리고 모르셔도 돼요.